네,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학원 롬박 스터디 박아론 원장입니다. 오늘은 24년에 해양경찰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 23년 3차 따끈따끈한 필기 합격자 분과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은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형사법 100, 법규 90, 개론 85 이렇게 맞아서 필기를 합격했고요. 지금 이제 면접까지 막 끝난 상태라 머리가 깔끔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오늘 이 영상에서는 뭐 정답은 없겠죠, 그죠? 이제 우리 용주가 공부했던 방식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공감이 되거나 아니면 나도 이렇게 따라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학원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이니까 보시고 공부에 차질이 없도록 또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보면 이제 막 초시 있죠. 네. 일단 초시인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공부. 처음에 이론 강의를 좀 잘 들어야 된다. 법규도 그렇고 개론도 그렇고 형사법도 그렇고 뭐 기출 문제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기출 문제를 풀려면 일단 이론을 들어서 이게 뭔지는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롬박 같은 경우는 이제 법규랑 개론을 실강을 해주니까 꼭 참석을 해서 실강을 들었던 게 그래도 제가 법규랑 개론을 그때 공부를 별로 안 했었지만 그래도 점수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실강을 들어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오래 남아서 문제 풀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형사법이랑 법규 개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 형사법은 기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학문이 좀 많이 연구가 돼 있어가지고 기출 문제도 엄청나게 많고 어떻게 딱 판례대로 이제 문제를 딱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본인 스스로 분석을 하면은 이제 기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어떤 하나를 딱 잡고 하면 되는데 법규랑 개론 같은 경우는 특히 개론이 이제 19년도부터 시험이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올해가 23년도니까 아니 개론이 18년 3차부터 18년. 시작했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기출 문제도 별로 없고 그리고 너무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론서를 좀 달달 봐야 된다.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는 법규는 형사법이랑 같은 법이긴 한데 이게 판례를 문제로 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법령에 정해진 그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법은 이해를 좀 필요로 하는데 법규는 그냥 단순 암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제도 이미 나와 있는 기출 문제도 보면 대부분 거의 다 암기를 좀 모르면 그냥 틀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위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처음이면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이런 수업을 인강 듣는 분들 있잖아. 네. 인강 듣는 분들은 인강을 듣는 분들은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몇 번 정도 보면 좋을 거 아니야? 1회? 2회? 3회?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일단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론 수업의 의미는 이제 내가 아예 모를 때 이 수업이나 인강을 듣고 나서 그래도 문제를 풀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기초를 다져 놓는 거고 이제 실제로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응용을 할 수 있고 이게 암기가 돼 있는 상태를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너무 많이 들으면은 문제를 못 풀잖아요. 이게 뭐 공무원 시험이긴 하지만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기출 문제가 이제 기반이 돼야 돼서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유형 파악을 돼야 되지. 네, 파악이 되어야 다시 이론을 듣더라도 좀 다시 다르게 들릴 거야. 그렇죠. 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구나. 아, 그래야 이 이론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필기를 이제 한번 떨어지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다음에 다시 수업을 들었는데 음, 그때는 이제 좀 머리에 남아 있는 게 있으니까 음, 그때 다시 수업을 들으니 그때 다시 이론 수업을 들으니까 음, 그때는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 확실히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음, 확실히 재미가 생기니까 이제 이론 수업도 볼 시간도 내가 스스로 만들고 음, 형사법에 투자했던 그 저번이랑은 다르게 오히려 법규 개론이 약했다고 생각했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게 세 과목이니까 네. 형사법, 법규, 개론 공부 순서를 본다면 그래서 먼저 형사법을 먼저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좋다. 이래도 한 얼마 정도 걸릴까? 어, 형사법만 한다면 기본 강의를 듣는다 치면은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3개월. 빠르면 한 2개월 정도. 이게 다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법규 개론을 들어가는 걸로. 네. 학원에도 이제 형사법 할 때 법규 개론은 사실은 4개월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형사법을 무조건 1회독을 하고 학원에 들어와야 우리가 해주는 커리큘럼들을 모의고사 쳤을 때도 따라올 수 있는데 형사법이 학원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되면 늦은 감이 있지 아무래도. 네. 형사법 1회독 한 2, 3개월 정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형사법이 일단은 용주가 형사법을 이제 잘하니까 형사법 공부하는 방법 특히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의경분들이 공채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란 말이지. 그러니까 의경분들이 이제 공채에 넘어갈 때 공부하는 형사법 공부법을 좀 관심이 쌀 거니까 이 얘기 좀 해볼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라. 기출 문제가 답이다. 음, 기출 문제를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 문제집이 나와 있는데 뭐 본인이 선택하신 강사분의 뭐 기출 문제집이 있을 건데 그거 하나만 봐도 된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 개를 늘릴 필요가 전혀 없고 기출 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부분 이제 형사법 커리큘럼이 기본 강의하고 뭐 중간에 뭐 심화 강의도 있고 문제풀이 강의도 있고 뭐 기출 문제 풀이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뭐 전범위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할 텐데 근데 여기서 진짜 이해가 안 가면 기본 강의를 다시 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짧은 시간 뭐 1년 뭐 이상 말고 뭐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한다면은 일단 기본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은 내용이 자기가 열심히 들었을 거면 머리가 기억 속에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기출 문제만 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출은 그 육전 기출, 해경 기출 둘 다? 네, 그냥 저는 그냥 다 봤거든요. 육경 해경 말고 뭐 국가직도 보고 변호사 것도 보고 법원직 것도 보고 뭐 군무 것도 보고 다 봐야 돼? 저는 그냥 해상법 문제 푸는 게 재밌어가지고 다 봤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과하다 생각 안 들었나? 근데 저는 술술 풀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형사법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 뭐 판례가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판례라는 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어떤 한 불문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보고 다른 걸로도 이어지니까 그 만약에 새로운 뭐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약간 비슷한 뭐 내용의 추론이 가능. 그런 게 있죠. 이 판례라고 하는 거는 기출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보이는 문제가 보다 보면 이제 내가 새로운 어떤 법적 해석을 할 때에도 그 판례를 기억해가지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이지. 그러면 시간이 아까 오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기출 문제만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한 그 강사분의 기출 문제를 아예 그걸 붙잡고 이제 그걸 아예 파헤쳐야죠. 그걸 마스터한다. 자, 기출을 마스터한다는 뜻이 뭐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출 문제집 한 권이 있으면 거의 한 12번 정도 풀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이게 답을, 그러니까 문제지가 있으면은 뭐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해설이 있는데, 문제를 풀고 답 보고 그냥 아 이거 뭐 맞았네 틀렸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해설을 있으면 해설을 좀 보고 아 이게 왜 틀렸는지 좀 본인이 스스로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풀다 보면은 한 네다섯 번째까지는 그래도 이제 슬슬 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딱 눈에 보이는데, 그럼 이제 아는 건 이제 술술술 풀리는데 만약에 모르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재산죄나 문서죄, 그리고 형법 총론에 이제 뭐 학설 뭐 이런 건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또 그것만 이제 거기 부분을,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만 좀 따로 뭐 기본 강의를 다시 듣는다든가, 아니면 거기 부분의 기출 문제를 다시 뭐 여러 번 그 전체적으로 푸는 거 말고 또 뭐 집중적으로 풀어본다든가. 핀셋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한 6회독 정도, 7회독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는 페이지 넘기면 이제 답이 보여요. 그냥 답이 그냥 답이 그냥 보여요. 그냥 이 문제 답 이거 아닌가? 딱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또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풍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때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생각한 해설이랑 여기 써져 있는 해설이랑 똑같이 이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맞으면 빨리 넘어가고, 아니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럼 해설자하고 같이 봐야겠구만. 그죠. 중요한 게 해설지죠. 오케이. 기출을 그렇게 마스터를 했어요. 그럼 12회도까지 해서 기출 마스터를 했어. 그러면 근데 처음에 이제 할 때는 12회독까지는 절대 안 될 거고, 아마 3회독, 4회독 정도밖에 아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열심히 기출을 문제를 풀면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후반부에 갈수록,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 다니면서도 잠깐 봤는데 이론 수업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는 안 보고 그냥 문제 풀다가 이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론서를 보시는 분들 가끔 계셨는데, 그냥 그분한테 설명한 게 제발 이론서 그냥 저기 그 캠프파이어 할 때 그냥 불에 장작으로 쓰고 그냥 기출 문제만 보라고 제발. 네. 이게 왜냐면은 결국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문제로 실제로 이게 기출 문제라는 게 기출이 이런 식의 유형으로 나왔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건데, 또 본인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출 풀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폭행죄에서 뭐 협박죄에서 뭐 침해범, 위헌범 쟁점이 주로 나오는데, 만약에 거기를 안 속이고 이제 요즘에 문제 유형이 좀 긴 지문으로 나오는 특성이 있는데, 이제 침해범, 위헌범에서 또 중요한 게 법인이 뭐 자연인이 협박죄 대상인 제3자가 될 수 있냐 없냐, 이게 또 중요한데, 거기서 갑자기 위에는 뭐 위헌범, 침해범에서 위헌범으로 해놓고 갑자기 안에나 중간에서 위행범, 네, 위헌범, 위헌범에서 아래에서는 갑자기 원래는 법인은 제3자가 될 수 있고 그 객체가 될 수 없고 제3자만 될 수 있는데, 갑자기 법인도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안에다가 길게 지문을 내가지고 안에다가 쏙 박아놨는데, 그런 걸 이제 가끔 틀릴 때가 있거든요. 너무 빨리 넘어가다 보면 그냥 이거 맞지 하고 그냥 쓱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어디든지 숨길 수 있는 포인트를 본인이 좀 생각해가지고 항상 문제를 푸는 게, 그러니까 이론서를 볼 시간에 기출 문제를 직접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제 제가 해경 시험을 봤지만 육경에서도 시험 본 거는 그날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저도 풀었거든요. 그거 시험 볼 때도 이게 새로운 문제니까 새로운 문제를 풀 때도 항상 그거를 빠르게 이제 체크하면서 보는 거죠. 이거 이런 만약에 만약에 문서죄나 재산죄에서 속이는 부분이
항상 나오는 부분이 이거였는데 문장이 길어지면은 시간은 촉박하니까 그냥 쓱 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서 항상 소개된 포인트를 계속 체크하면서 어떤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빠르게 본다.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지문이 길면 일단 의심해 봐야겠구만. 그렇죠. 지문이 긴다. 만약에 지문이 길다. 그러면 히든 문구가 문구든지 아니면은 속이는 이거 바꿔내는 부분이란 거지. 네. 바꿔내는 부분이 있는 걸 잘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초시일수록 이제 아니 뭐 초시와 제시가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이론서를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었으면은 그냥 기출 문제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이제 처음 기본 이론 듣고 나서 계속 기출 문제만 풀고 이제 23년도 이제 시험 대비할 때도 아 그래도 이제 23년도 뭐 대비 이제 새로운 강의가 나왔으니까 그때 새로운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그냥 계속 문제만 풀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네. 22년도에도 이론 강의 한 번 보고 23년도에도 이론 강의 봤네. 한 번만. 네. 그럼 거의 기출 위주로 네. 봤다. 그러면 그러면 용주에 있어서 이론서는 거의 깨끗하나? 깨끗하진 않죠. 음, 네, 그 이제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뭐 이제 그 강사님이 잘 설명해 주겠지만 항상 그 중요한 부분 체크하라고 하면 체크하고 그러니까 네, 기출 문제를 푸는데 해설 봐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이제 이론서를 보긴 하는데 이론서를 중점적으로 이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서만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풀테서를 보는데 그때 이해가 안 되면 이론서 참고한다. 네. 이론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 부분만 따로 강의를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 부분만. 최대한 이제 강의 인강의 비율을 좀 최소화하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확보하는 게 좋죠. 우리가 이제 법규 개론 같은 경우는 이론서에 단거나 하잖아. 네. 이 단거나 하는 거를 자주 봐야 하는데 형사법 같은 경우는 암기형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론서의 모든 걸 다 체크하게 되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이론서에 체크는 하지만 어차피 그게 다 기출 문제를 보면서 기출 문제가 마치 이론서처럼 네, 그래도 그 보란 기출 문제, 뜻인가? 예, 기출 문제 이제 문제 그 지문 나와 있는 부분에는 절대 체크하지 말고 그 아래 해설이랑 해설 그 아래 약간 빈 공간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좀 써놓는 거. 그러니까 이론서에 그 문제에다가 뭐 답 체크해 놓고 거기다가 뭐 중요한 부분 포인트 칠해 놓으면 그것만 보고 답 이거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아, 네. 쌤 이제 우리 기간수를 할 때 네. 예를 들어 1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지문 있잖아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지문이 있고 이렇게 이제 1번 네. 있을 거 아니냐고. 네. 그러면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으면 네. 쌤도 문제지에 체크하지 마라. 네. 그냥 맞았으면 맞았다. 그렇죠. 틀렸으면 네. 틀렸다 이렇게. 네. OX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많이 맞는 문제들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지. 그렇죠. 어차피 맞으니까. 네. 근데 시험장에서 결국은 틀린 문제가 또 틀리기 때문에 요게 많을수록 나한테 좋은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체크하지 말고 여기 해설을 보라는 뜻이지. 해설에다가 체크를 해놔라 이 말이잖아. 어느 부 해설인지 보고 다시 풀어본다 이거고. 그 우리 해경 MBT잖아. 롬바 형사법 MBT 활용법